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라는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은 이제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이라 제가 오늘 이제 다시 꺼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읽었었던 책이더라고요. 막 밑줄을 열심히 그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봤었을까 하고 찬찬히 다시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의 생각들이,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막 내가 혼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책이던 영화던 뭐 이런 드라마던 재탕을 잘 안 해요. 한 번 보면은 거의 두 번 보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북튜버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예전에 내가 봤었던 좋은 책들 이렇게 다시 찾고 골라서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한 번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제 그때 못 느꼈던 거, 잘 이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 책은 1933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에 미국에서만 400만 부,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 각 개인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아주 쉽고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죄책감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변화하는 법을 일러줍니다. 이 책은 전문 프로그램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자기 치유의 깊고 폭넓은 내용을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평생 동안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떨게 할 것 같은 회복 불가능한 내면의 상처들이 어느새 아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루이스 엘 헤이는 영성과 자기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미국의 대표적인 형이상학 강연자이자 교사이기도 하고요. 헤이 하우스 설립자 회장이며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함으로써 암이 완치되는 경험을 통해 자기 용서와 사랑, 감사와 가장 큰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와 이제 필 도나드 쇼는 물론 이제 세계의 많은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도 했다고 합니다. 치유나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과거에 본인이 불우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책의 저자 루이스 엘 헤이도 뭐 어린 시절에 불행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TV 강연에 자주 나오시는 김창옥 교수님, 그분도 어릴 때 부모님이 굉장히 불화가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받고 더 나아가서는 남들을 위해서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 삶의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저자 그 뒷부분에 보면 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본인의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 보면 가정폭력과 노동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 그다음에 미혼모가 되었던 청소년기, 자아 존중감이 낮아 늘 자신을 부정하려 했던 젊은 날을 살다가 어떻게 이제 40대에 이르러 기회를 얻고 최고의 삶으로 반전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신과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바로 생활 속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이 책은 전문 프로그램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자기 치유에 깊고 폭넓은 내용을 이제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책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나의 믿음.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인생은 매우 단순해서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해간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며 그러한 생각과 말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게 된다. 다음의 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당신과 가까운가?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야.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줘. 이 두 가지 믿음은 각각 다른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우주의 힘은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대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만일 내가 인생이 외롭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랑은 어느 곳에나 있어. 나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여러 번 되뇌이면 내 삶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날마다 나를 더 사랑해주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 대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한다. 부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마치 부모가 우리를 야단칠 때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한다.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은 아주 자주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왔는가? 너는 정말 멋져. 난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하는가? 하지만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다. 우리 부모는 희생자의 희생자이다. 부모 또한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자신이 어릴 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 자녀들에게 그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이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부모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의 두려움과 정형화된 인생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역시 지금의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을 선택한다. 어른이 되면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부모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단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완벽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항상 현재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지금의 생각과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당신의 힘은 바로 현재에 있는 것이고 내일, 다음 주, 다음 날, 다음 해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을 떠올려 보라. 그 생각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지금 이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기를 바라는가?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경험은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불과하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힘은 현재에 있다. 언제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분노,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것이 병을 불러일으킨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차츰 이 감정이 몸을 갉아먹어서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긴다. 습관처럼 비판하면 몸에 관절염이 생긴다. 죄책감은 항상 누군가를 괴롭히고 괴로움은 몸을 아프게 한다. 그리고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긴장감은
머리와 궤양을 일으키고 발을 아프게도 한다. 용서하고 화를 풀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가? 하지만 나는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체험했다. 이 책의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하고의 그 원인을 연관성 지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병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감정 때문에 그런 병이 초래가 됐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고로 패턴을 바꿔라. 뭐 이런 이제 조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진짜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신기하게 그런 병하고 그런 거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 치유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를 놓아버리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모든 질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라는 구절과 아플 때마다 주위를 살펴보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주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거하고 마음하고 육체적인 게 연관성이 있기는 해요.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거나 하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어깨하고 이런 쪽으로 이게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런 게 있어요. 정신적인 대청소. 이제 과거로 시선을 돌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냥 청소를 하기 전에 상황을 잠시 살펴보는 것일 뿐이다. 방을 깨끗이 청소하려면 우선 방 안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당신이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정성스레 먼지를 털고 다듬어서 예쁘게 보이도록 할 것이다. 어딘가 망가져서 고칠 물건이 있으면 메모지를 붙여서 표시를 해놓을 것이다. 쓸모 없어진 물건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 더러운 일회용 접시 등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방을 청소하면서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는 과정도 이와 같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듯 가벼운 마음으로 버리면 된다.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생각이 있다면 버려라. 한번 품은 생각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부분은 이제 부모님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육되어진 게 부모의 탓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가족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고 하는데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미래는 현재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면서 자신의 지식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던져버린다. 그들은 배운 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 특히 10살 이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능하면 부모님께 직접 여쭈어 보라.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알면 왜 그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이해하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생길 것이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되면 당신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모님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는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고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다는 이론을 믿는다.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부모님의 약점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끝없는 여행을 하고 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 특별한 교훈을 얻으려고 지구라는 별에 여행을 온 것이다. 당신이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다.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으면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공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면 사랑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속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 정말 기쁘지 아니한가? 이 순간이 바로 힘의 순간이다.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보겠는데요.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나는 잠에서 깨며 눈뜨기 전에 숙면을 취하게 해준 침대에게 감사한다. 밤새 편안하게 같이 있었던 것에 고마워서다. 그 다음 여전히 눈 감은 채로 10분 정도 내 인생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빠짐없이 떠올리며 고마워한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나의 하루를 디자인한다. 그 다음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 매일 몇 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해보라. 명상을 처음 한다면 우선 5분만 해본다. 조용히 앉아서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라.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지나다니게 하라.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명상에 관한 강좌 책은 매우 많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결국에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명상법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고 인생에서 일어난 좋은 일에 감사하라.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기 전에는 뉴스를 듣지 마라. 뉴스에는 갖가지 재앙만 소개될 뿐이니 괜히 뉴스에서 본 내용이 꿈에 나타나게 할 필요가 없다. 꿈속에서는 일이 훨씬 명확하게 펼쳐지므로 자기 전에 꿈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해결책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아침까지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다. 평화로운 상태로 잠들어라. 인생은 당신의 편이며 모든 일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형태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고역으로 여기지 마라. 그 일에서 재미를 찾을 수도 있다.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 모두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용서를 하고 화를 풀기 위해 애쓰는 가정도 즐거울 수 있다. 닐 사이먼의 연극 공연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았다면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자신을 웃어넘길 것이다. 비극과 희극은 똑같다. 당신이 보기에 달린 것이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한심한가. 당신의 변화 과정을 즐겁게 만들어 보라. 재미를 느껴라.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풍요로움에 기뻐하라. 살아있다는 사실에, 건강함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창조적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라.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내 생각대로, 나의 상상대로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멋진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